제 친구는 차 사고 부가세 공제 받는데 저도 똑같이 사업용으로 쓰는데 왜 제 차는 공제가 안 되는 걸까요?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어차피 살 거 연초에 사면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제가 사업용 차량을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요. 개인 사업자로 사야 할까요? 중고로 사는 것도 공제가 될까요? 공제가 많이 된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제 친구는 차 사고 부가세 공제 받는데 저도 똑같이 사업용으로 쓰는데 왜 제 차는 공제가 안 되는 걸까요? 궁금증이 많으실만 합니다. 왜냐? 이 사업용 차량 세금적으로 공제가 크거든요. 공제가 큰 만큼 지켜야 할 요건들도 꽤 많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세금이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이번 영상 하나로 취득부터 처분까지 세금 고민 끝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를 사면 공제받을 수 있는 세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와 법인세예요. 부가가치세의 핵심은 개별 소비세입니다. 이걸 예전에 특별소비세라고 불렸는데 사치품에 붙는 세금이죠. 대부분 차는 개별 소비세가 붙지만 붙지 않는 차량이 있어요. 그게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되는 차량입니다. 예를 들어 9인승 승합차, 카니발, 스타리아, 경차, 포터 같은 화물차, 이런 차들은 부가가치세 공제 차량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물론이고 이 차를 통해서 발생하는 비용, 기름값, 수리비, 주차비 모든 비용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차량 말고 우리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이렇게 이 차를 통해서 내 사업에 실제로 쓰는 차를 우리는 영업용 차량이라고 하거든요. 이 영업용 차량도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됩니다.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부가세에 해당하는 10%를 바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 다른 차들은 부가세 공제 차량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세단이나 5인승, SUV, 승용차 다 부가세 공제 안 됩니다. 대신 이 차량을 우리는 이제 종합소득세 아니면 법인세에서 비용 처리를 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죠. 이 부가세 공제되는 차량 이외에 업무용으로 쓰는 승용차라고 해서 세법상 용어로 업무용 승용차라고 합니다. 제가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취득한 날의 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올해 8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우선 부가세 공제 차량은 아니라서 부가세 공제는 못 받아요. 그렇다고 8천만 원을 전액 올해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난 세금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차량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고정자산 같은 거, 시설 장비, 인테리어 이런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연수로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감가상각비라고 해요. 예를 들어 업무용 수용차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한 5년 기준이 있어요. 8천만 원이라고 하면 1년간 1,60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공제가 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한 번에 비용 처리를 하지 않는다. 이 개념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차량 취득 시에 취득로세나 수리비, 주류비, 다 차량 유지비 등으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우선 기본 베이스가 이거예요. 내가 어디서 공제되는지를 먼저 아셔라. 부가세 제한적이다. 소득세와 법인세에서는 다 경비 처리 가능하다. 차량 가액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외제차, 비싼 뭐 포르쉐나 벤츠 이런 거 산다 해서 공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차종의 규정 제한은 없어요. 하지만 국세청에서 디테일하게 보긴 하겠죠. 그런 차량을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을 했는지 여부는. 그럼 내가 개인 사업자라면 이걸 개인으로 사야 될까? 개인 사업자로 사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개인인 경우엔 개인으로 사든 개인 사업자로 사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차량을 사서 내가 장부에 계상을 해서 비용 처리를 받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즉 내가 이 차를 무조건 사업용으로 쓸 거고 장부에 계상해서 비용 처리를 받을 거다. 이렇다면 개인 사업자로 취득하시면 되고요. 내 개인적인 용도다. 사업의 일부는 쓸 수 있지만 그리고 장부에 계상 안 할 거다. 비용 처리 안 받을 거다 라고 하시면 개인으로 편하게 취득하시면 됩니다. 개인으로 쓰시다가 나중에 사업용으로 장부로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차량을 취득을 했다. 담당 세무사한테 뭘 전달을 해줘야 할까요? 새 차든 중고차든 내가 차량을 취득했다는 증빙,
굉장히 중요하죠. 이 증빙이 있어야 우리가 장부의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랑 취득노스의 영수증, 부공채 매입한 거 기본으로 주셔야 하고요. 근데 내가 만약 중고차를 산다. 이거 공제 가능할까요? 중고차를 살 때는 개인한테 사면 세금 개선세가 안 나오잖아요. 이때는 매매 계약서와 자금 증빙, 자금 이체 내역을 준비하셔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사업용 차량 비용 처리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만큼 지켜야 할 요건도 있겠죠.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임직원 전용 보험, 두 번째는 운행일지입니다. 임직원만 탈 수 있는 전용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돼요. 특약사항에 넣는 거죠. 법인 같은 경우는 한 대부터 무조건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한 대 초과하는 경우에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조건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셔야 비용 처리가 됩니다. 이거 안 되면요. 100원도 비용 처리 안 돼요. 더 무서운 건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를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그럼 이 비용 처리가 전액 부인이 돼서 대표자 상여처분, 대표자 근로소득에 합산돼서 과세가 됩니다. 대표님들 건강보험료 4대 보험 많이 올라가겠죠. 운행일지. 운행일지라는 건 업무용 주행거리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일지 이렇게 귀찮은데 꼭 써야 하나요? 차량 가액이 비쌀수록 무조건 쓰셔야 합니다. 운행일지를 쓰지 않으면 차량 가액이 8천만 원일 때 우리 연에 1,600만 원 감가상각비 받을 수 있고 유지비로 400만 원 든다면 연에 2천만 원. 이거 공제가 다 안 돼요. 만약에 연간 차량 비용이 1,500만 원이다. 감가상각비랑 유지비 포함해서. 그렇다면은 운행일지를 안 쓰셔도 돼요. 운행일지를 안 쓰셔도 최소한 이 정도 금액까지 해주겠다는 한도 금액이 1,500만 원이에요.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 그 외 유지비를 포함해서 1,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에 부가세 공제 차량 있죠? 9인승, 카니발이나 경차. 이 차량들은 전용 보험이나 운행일지 안 쓰셔도 전액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때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시는 게 있어요. 만약 내가 운행일지를 안 써서 연에 800만 원까지만 감가상각비를 받는다 라고 했을 때 그 나머지 감가상각비 못 받은 부분은 없어지는 거냐 하시는데, 이 800만 원은 연간 법이 정한 한도에 불과해요. 5년이 지나도 내가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당연히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처분 시에도 한꺼번에 못 받은 금액이 추인돼서 공제가 가능해요. 몇 년이 걸리든 사업용 차량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차량을 팔 때 잊으시면 안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사업자라면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개인인 거와는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 되고 부가세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간혹 살 때 내가 부가세 공제 못 받았는데 팔 때도 안 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용 차량으로 장부 계상에서 비용 처리 받으셨다면요, 무조건 팔 때 부가가치세 납부하셔야 돼요. 무조건 내는 금액입니다. 또 차를 팔았는데 내가 장부가액보다 더 싸게 팔았어. 그럼 이 처분 손실도 연간 800만 원 한도로 비용 처리되고요. 반대로 내 장부가액보다 비싸게 팔았어. 그럼 처분 이익으로 해서 또 이 부분만큼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경차나 승합차를 내가 산다. 부가세 공제 차량을 산다 하면 부가세부터 소득세까지 의무나 한도 없이 풀코스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내가 이외 업무용 승용차를 탄다면 대략 비용이 1,500만 원이 넘을 것 같다면 운행일지를 무조건 써야 한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칙만 알면 어렵진 않아요. 저는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비용 처리도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기본적인 내용이라 본인 상황에 맞는 비용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궁금증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였습니다.